안녕하세요. 차트의 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백신들 많이 맞으셨나요? 네, 저는 백신을 맞았는데 얀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맞고 끝나긴 했는데 다행이죠. 조금 힘들긴 했어요. 감기 몸살이 좀 와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좀 뿌듯합니다. 자, 오늘은요. 얼마 전에 제 영상의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자, 도도 언니라는 분이신데요. 쪼니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고점, 저점 선 긋는 이유가 한파동이 끝난지 보기 위함인가요? 그쵸? 네, 일단 한파동이 끝났는지 두파동째인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을 긋기는 하죠. 일단 그게 첫 번째 목적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해볼 거예요. 빠밤. 고점 저점, 자, 선을 긋는 이유. 자, 이유가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고점 저점 선을 긋는 이유. 뭘까요? 고점 저점 선을 긋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에 하나. 이유는 하나. 어떤 기준이 좀 필요했어요. 어떠한 흐름을 읽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저는 처음부터 원래 캔들을 갖고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캔들만 갖고서 공부를 하다 보니 부족한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뭔가 보완을 하고자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처음에는 고점 저점을 선을 긋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의 선들이 많아지겠죠. 고점 저점들이. 그래서 이 많은 선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자 간결하게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간결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뭐 이평선이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뭐 이런 것들을 음, 설치를 하고 봤는데 너무 눈을 많이 가리게 됐는데 이런 고점 저점을 긋다 보니까 선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하죠. 고가 또는 저가에서 정말 중요한 선들만 그어보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보조지표를 지우고 그렇죠. 보조지표를 삭제를 하고 주지표인 캔들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만 보다 보니까 한계가 오죠.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없애고자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고점과 저점을 이은 선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 중요한 고점 저점 그 선 결국에는 가격이죠. 가격. 그 가격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긴 하겠다. 과연 이 가격대를 건드는 구성 요소 구성원에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고 계시는 이제 세력, 그렇죠?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슈퍼개미도 있고, 뭐 기관도 있고, 뭐 외국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미도 있고 이렇잖아요.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저는 차트는 세력들이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그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무엇일까? 그거를 간결하게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고점 저점 선을 그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많아졌는데 간결하게 해보자라고 한 게 바로 전고점, 전저점, 또 그 다음에 어떤 파동의 횟수를 헤아리기 위한 고가들이 나오기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이용해서 파동을 헤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죠. 파동을 헤아리는 거예요. 파동을 헤아린다. 어떻게 헤아릴 거냐?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6월
18일 오전, 예, 지금 방금 이제 1시 59분이 됐는데요. 비트코인 차트죠?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날이라고 표현되는 거 보니까, 예, 일봉이죠, 일봉. 자, 우리는 거래량, 볼륨을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일봉상 잘 보시면 좀 당겨볼까요? 지금 현재 움직이는 차트인데, 일봉상 이렇게 되는 거겠죠? 보시면 한 번 돌파하고, 두 번 돌파하고, 세 번 돌파하고,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주긴 줬는데 조금, 예, 밋밋하죠. 그래서 세 번째 조정을 주게 되면 강하게 하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어, 아, 이런 얘기들은 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뭐, 제로섬, 그런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에는 보통 하락 조정을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조정을 주긴 줬죠. 근데 네 번째까지 돌파하게 되면 좀 더 강하게 하락을 해야 된다 라고 표현한 게 지금 여기까지, 물론 꼴이지만 여기까지 조정을 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올라오는 이런 파동들을 헤아리기 위함이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도 고점이 생기겠죠. 여기도 있고요, 그쵸? 일단 이런 개념들, 되게 오랜만에 이 비트코인 차트를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올리지는 못하겠죠.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쉽게는 못 올릴 것 같고, 얘가 그러면 재수없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뭐 요 정도? 일단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못 올라갈 것이냐? 뭐 그렇진 않아요. 오르긴 오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이제 일봉이니까 잠깐 시간봉을 한번 볼까요? 시간봉으로 보면 좀 얘기는 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간봉, 1시간봉으로 보면 좀 근시안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어, 뭐 지금 얘 같은 경우 조금 줄여볼까요? 이전이 엄청 중요하지는 않지만, 자, 일단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선 건드렸죠. 건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얘가 보여지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파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엄청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전저점이 있죠. 이게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주 미친 듯이 빠졌다가 쫙, 이날 뭐죠? 이게 언제죠? 5월 29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전저점이 이게 있고요. 하나 더 있네요, 여기에. 그죠? 물론 여기도 있긴 있는데, 뭐 사실 뭐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그거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현재 보여지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건 돌파를 하고 있고 이전의 정고점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치지 못하고, 이거 얼마 전에 배우셨던, 예, 여기가 꼬리로만 돌파하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시간 차트라는 거. 자, 그런데 얘가 그럼 과연 바로 올라갈 것이냐? 저는 바로 올라올 것 같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정고점에서 여기 정고점까지 거리가 너무 멀죠. 굉장히 많이 먼 상태에서 나온 거라면 바로 올리기보다는 시간의 텀을 두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도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날에서도 선이 보이네요, 그죠? 여기인데 일봉 차트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이거를, 그러니까 떨어져도 재수없으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데, 이게 뭐죠? 28,807점
07989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선을 깬다, 야 이러면 이제 이거 깨면 상당히 힘들어지죠. 더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물론 요거 살짝 깨고는 사실은 좀 빨리 올라와야 돼,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지는 거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 요 정도가 뭐, 이거 3만? 네, 숫자로는 3만 정도 되는 거고, 어쨌든 단구간적으로는 이게 물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이러다가 여기를 깨고 또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좀 보합을 좀 오랜 동안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이제 그 원래 주제하고 자꾸 벗어나니까, 아무튼 예, 중요한 건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 이런 선들이, 정말 중요한 선들은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찾기 위해서 선을 긋는다는 거죠. 물론 단순하게 파동의 어떤 어, 헤아림, 도대체 몇 번을 돌파하고 내려왔는지, 이게 정말 한 파동이 맞는지를 보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죠. 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중요한 고점과 저점은 흐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흐름, 앞으로 좀 더, 만약에 이전의 흐름이 상승세였다면, 좀 더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상승을 마무리하고 내려갈 건지, 뭐 반대도 있겠죠. 하락을 여전히 이어갈 건지, 또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건지, 이런 어떤 흐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진입, 그로 인해서 그때 진입을 하든지, 또는 이미 진입한 게 있다면 청산을 하든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제가 이 유튜브를 첫 오픈을 하고 첫 번째 영상이었나 두 번째 영상이었나 뭐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고점과 저점은, 전고점, 전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 전저점.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번 차트는 항생입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60분봉, 1시간봉으로 보셔도 되겠죠. 자, 항생 차트 저는 또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좀 더 줄여보면, 안 줄여도 되겠네요. 당겨보면 현재 이게 지금 움직이는 차트죠. 여기까지는 갈 필요가 있겠다. 저점을 본다고 하면, 자, 요 정도 일단 저점 그거 보면 이거죠. 이건데 여기 꼬리로만 돌파를 했네요. 꼬리로만 돌파를 하고, 이거를 그어볼까요? 이제 최고점, 그쵸? 최고점인데 닿지 않죠. 네,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최고점이고, 뭐 닿지 못했죠. 못 닿았습니다. 더 있었네, 차트가.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게 지금 상승세다 하락세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나중에 상승세 하락세 뭐 이런 거 좀 구분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게, 뭐 하락세에서 전저점을 만들고 상승 조정 주다가 꼬리로만 돌파하게 되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하락세로 보기가 어려워. 그리고 상승 조정 줬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꼬리만 돌파한, 이거는 뭐 상승 조정 줬다라고 보기도 힘들죠. 이게 차트상 너무 큰 대파동이니까. 그래도 비율을 줄여서 얘가 하락세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더 줄여볼까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상승을 하다가 이게 조정을 막 이렇게 주는 상황이라, 지금 이 부분만 보고서 하락세로 보기 좀 힘들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락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올라가도 재하락을 하겠죠. 예,
이걸 하락세로 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비율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라,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처럼 지금 꼬리로만 돌파하게 되면 상승을 하더라도 재하락을 한다던 치더라도 이 전고점을 건들고 내려야 되는 게 더 맞아요. 건들고 얘를 뭔가 돌파를 하고, 근데 만약에 이걸 돌파를 했다고 하면 이 연결이 되는 이 고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았겠죠. 상당히 높았는데 가지 못하고 내려온다라는 건 급하게 내려와서 아예 푸드도 떨어져서 여기 막 여기까지 좀 많이 오던지, 이제 여기를 갱신을 했으니까 전저점 여기가 되겠죠. 아니면 최소한 이런 데까진 와줘야 정상인 걸로 눈에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긴 왔네요. 네,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자, 그러면 돌파를 하고 바로 내려오던가, 여기를 돌파했으면 여기도 당연히 돌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정고점은 진입과 청산했던 뭐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차트가 크니까 이렇지, 만약에 작은 상태에서 봤다라고 하면 얘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합이란 말이죠. 물론 이게 지금 더 이렇게까지 차트를 볼 이유는 없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럼 얘가 어떠냐면, 흔히 하는 말로 뭐 특히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뭐 박스권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막 박스권이라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치면 이 가격대에서만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가격대에서만. 물론 이 가격대가 상당히 커서 뭐 매수나 매도가 충분히 가능한 어떤 사이즈는 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흐름을 좀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다 치면 꼬리로만 돌파했으니까 다시 재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라고 하면 정고점까지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얘가 이제 중요한 전저점이라면 잘 보시면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뭐 전저점들이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을까요? 그러면 얘는요, 이건 아닙니다. 얘는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가까우니까. 이거 제가 전저점 정고점 뭐 마무리 뭐 이런 데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저점을 돌파하고, 사실은 얘는 이제 음봉으로 여러 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보던 당시에는 매도세가 힘이 세죠. 한 방 거의 두 방에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겼죠. 뭐 여기까지 돌파하는 것도 뭐 정상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거의 다 올라오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잘 보시면 이제 한 번 깨고 소파동 중파동으로 둘, 셋, 넷, 다섯 번째면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게 맞죠. 네,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거 맞으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그 비트코인 차트에서 뭐 네 번 만에 내려오니까 뭐 강하게 하락해야 된다, 그거하고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단지 상승세일 뿐이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더군다나 큰 대파동으로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큰 대파동으로서 꼬리를만 돌파해서 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진다라고 개념을 잡았으면 얼마 못 가서 요 정도에서 떨어져야 돼요. 최소한 이 대파동의 어떤 중간 정도가 올라오던가, 아니면 보통 한 3분의 1 지점에서 이제 내려가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랬으면 사실은 얘는 이걸 건드렸으면 이거는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요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돌파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의 흐름이. 그래서 지금 현재 통틀어서 이 구간을 매수나 매매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간들은
다 쉬셔야 돼요, 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다면 굉장히 좀, 어, 고수나 이런 데서 매매를 하죠. 네, 고수. 제가 약간 뭐 힌트를 드릴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좀, 벗어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주정 주는 것도 지극히 좀 정상이었다. 저 같으면 아직 매매를 안 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얘가 좀 더 하락을 한다면, 한 뭐, 요 정도 선까지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 뭐, 저는 지금 현재 항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 정리하면 첫 번째, 왜 선을 긋느냐? 선을 긋는 건 제 입장에서는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과연 어떤 구성원들 많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 뭐 기관, 외국인, 뭐 슈퍼개미,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다 매수나 매도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가격대를 형성할 텐데 기본적으로 차트는 세력들이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중요한 가격대를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그 중요한 가격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면 최소한 그런 데서는 제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매매를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동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 그러면 파동으로서 몇 번 정도 이런 거죠. 뭐 똑같아요. 상승세 하락세 똑같습니다. 이랬을 때 몇 번 정도 이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가는가 또는 올라가는가를 따져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선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처럼 정말 이런 중요한 선, 어, 매수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이런 중요한 선 입장에서는 절대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선이다 보니까 어, 매수를 한 거고, 지금 이러한 파동들 때문에 힘있게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그랬으면 여기에서는 이거를 돌파하고 내려왔어도 할 말은 없지만 일단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돌파를 했으면 매수세 입장에서는 그 위에 있었던 이런 고점까지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전고점 전저점의 특히 대파동의 전고점 전저점은 어, 제로섬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예. 제로섬 영상, 제가 여기다가 링크 띄워놔 드릴게요. 그래서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최소한의 감은 좀 잡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장고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